자, 합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 멘트는 뭐라고 이해해야 돼? 상등식이에요. 근데 우변에 있는 식을 보니까 짝수차로 구성된 복 2차식 구조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되겠지. 자, 근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변형한다 했죠? 합차 공식의 구조가 되도록 식 변형을 한다라고 했었지. 맞아요. 자, 그럼 그걸 연습해야 되는데 얘는 치환해봤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적당히 어떤 항을 더하고 빼. 단 특징이 뭐라고 했었어요? 똑같은 녀석을 더하고 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두 녀석이 지 스스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적당히 뭔가를 더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드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된다 했어. 자, 그럼 저기다가 뭐를 더하면은 빨간색 가로친 게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4x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왜요? 더하면 x 4제곱 더하기 10 x제곱 더하기 25가 되는데, 자, 치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10 x제곱이 돼버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가능하지? 할 수 있겠지?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죠. 치환 안 해도 가능하잖아. 뒤에 있는 거 4x제곱이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4x제곱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지수가 없지 있었지. 자, 합차 공식 구조로 식을 변형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 했어? 그래야지만 인수분해가 되더라. 저는 이게 왜 상일까요? 인수분해는 했는데 이게 이제 fx 마이너스 2의 구조와 같다라는 거잖아. 자, 그럼 물어본 게 x 마이너스 2 뭐지?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일단 이거 자체가 이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긴 한데, 그러면 순서대로 집어넣게 되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아니냐? 둘 중에 누가 fx고 누가 fx 마이너스일까? 응? 순서를 좀 따져볼까? 앞에 게 fx면, 만약에 이게 f면 fx 마이너스 2는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야. 맞지? 그럼 써볼까? 이게 f면 조건이 뭐가 좀 이상한데? 자, 그럼 집어넣었어. 어디다가? 여기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계산 집어넣은 거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물어본 게 f 마이너스 2인데 그럼 답이 그냥 나오는데? 절대값이잖아. 내가 지금 쓴 게 누가 fx야? 이건 fx 마이너스. 맞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이거 봐봐. 이거 전개하면 암산 좀 해볼래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하잖아. 마이너스 4x 플러스 2x지. 이거 나왔잖아.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 5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지네. 맞죠? 암산할 수 있지? 암산할 수 있지? 그럼 이게 이거랑 같아졌잖아. 해보니까. 그럼 내가 찍은 게 맞았네. 이게 fx 마이너스 2. 끝났어요. 그럼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답은?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 자, 답은 그냥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요건 거구나. 이렇게 어떤 게 fx고 어떤 게 fx 마이너스 2인지 찾아내는 게 좀 어려운 거네. 자, 확인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75번. 이거 20분 20분 고민했다고? 쌤 20분 얘기하는 아. 안 돼. 그러면 시험 못 봐. 오히려 좋아. 봐야 돼. 그래도 이번 주말은 2시간 하면 좋지 않겠어? 가능할까? 내는 하고 싶으면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아. 뇌가 하고 싶다고? 실력 따지기 10문제 때문에 절대로 2시간 안에 못 끝날 거야. 그럼 그냥 니네가 잘 풀어오면 돼. 관다. 아, 야, 씨. 2시간 더 한다면 2시간만 한다고. 빨리 적어. 자, 됐죠? 75번은 뭐 내가 숙제를 2번 보냈지. 정정 바꾼다고. 거기 있는 링크를 눌러보진 않았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데 이걸 보면은 그거 거기 나온 풀이가 이 문제의 2번째 풀이고 내가 왜 그거를 바꿨냐면 이게 원래 유형이에요. 시험 문제. 근데 거기 나오는 영상이 2차 방정식을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이 정확하게 얘기할게 근해 공식을 알면 풀 수 있어요. 성질 플러스 뭐 심화 과정까지 다 알면 풀 수 있는데 아직 우리 고등 과정 2차 방정식은 안 했죠. 그래서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나온 쉬운 문제라서 그냥 바꿨어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하겠죠. 이제 2차 방정식은 그거는 나중에 진도를 나가보게 되면은 내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뒤에 나오거든. 또 그때 내가 이걸 잠깐 끄집어내면서 이 문제의 2번째 풀이를 해보자라고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그건 길어. 그 풀이는 길어. 네가 말한 대로 20분 넘게 설명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풀려. 자,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왜요? x, y에 관한 두 1차식이 고보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이 녀석이 괄호 곱하기 괄호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 괜찮죠? 그러면 중등 버전으로만 봤을 때 얘는 항이 몇 개야? 6개잖아. 문자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2개 이상이야.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할 때 중등 과정을 했을 때 니네가 마지막으로 했던 건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x에 대한 내림차순 기준으로 정리를 먼저 한다. 자, 기억해야 되는 거 뭐야? x 기준으로 정리하면 y는 숫자라고 취급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x만 갖고 있는 게 1차항이 될 것이고 그때 x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와 당연히 문자는 숫자 취급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가 이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문자조차 없는 나머지 항들이 요거랑 요거랑 요거죠. 그럼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 내림차순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 이게 상수항 취급당하는 거죠? 상수항 취급당하는 항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지간하면 인수분해가 된다 했어요. 그럼 인수분해 해볼까요? 마이너스를 묶고 자, 마이너스 왜 묶었어? 인수분해 시작은 공통인수를 묶는 거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다. 공통인수가 뭐야?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묶은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상수항 취급당하는 녀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게 이제 괄호 곱하기 괄호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수항 부분을 적당히 2개로 쪼개서 더한 게 1차항의 개수인 2y 플러스 a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됐던 거지. 맞죠? 그럼 이제 때려 맞추기를 해야 돼. 이 상수항 취급당하는 이 녀석을 어떻게 2개로 쪼갠 다음에 더해버려야 이게 나올까? 어떻게 하는데? 2y에 주목해봐. 3y 더하기 2랑 y 더하기를 먼저 쪼개놓고 마이너스 1이 남았지. 그걸 어디다가 붙여줘야지 더하면 2y가 돼. 여기다가 하면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괄호에다 붙여야 되죠. 그치? 자, 그래서 더하면 2y 얼마야? 플러스 1이지.
맞냐? 2y 플러스 1이지. 그러면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돼. 역으로 추적하는 거야. 알았죠? 상수항 취급당하는 걸 적당히 두 개를 쪼개서 더했을 때 1차항의 개수와 똑같아져야 되다 보니까 a가 1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괄호 두 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지. 그치? 자, a만 찾으면 되나요? 1이 돼요. 나 5분 안 걸려서 빨리 잡아. 그 영상에 있는 풀이를 하게 되면 겁나 길다.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하자. 그거는. 지금 얘기해도 모르는데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죠. 뭘 주세요. 싫은데요? 자, 원래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요 뒤에 거를 좀 먼저 합시다. 오늘. 오늘 쌤은 다 나가야 돼. 참. 언제나 안 졸렸니? 너무 졸려요. 자, 다 적으면 넘겨보시오. 못 적었어요. 자, 일단 고등학교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 나왔다. 그게 뭐냐? 21번 유형이야.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적혀 있는데 중등 과정만 봤을 때 인수분해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아까 한 내림차순 전개후 인수분해하는 거다. 근데 고등학교 때, 자, 잘 들어라.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이 딱 여기서 발생하는데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공식을 모르면 인수분해를 못했지.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없어? 곱셈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가 있어.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공식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걸 쓰지 않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등학교는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거야. 내림차순보다 중요해. 야, 생각해봐. 내림차순이 더 앞에 있어. 이게 더 뒤에 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것만 보더라도. 원래 뒤로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문제집 구성이. 자, 그래서 이게 일부러 끄는 이유가 오늘 이거 좀 설명하려고 일부러 끄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고등 과정에서 가장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걸 잠깐만 다시 얘기를 했고 원리는 노트 정리할 때 한번 얘기를 했지. 왜 인수분해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간단한 거 갖다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걸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자.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중3 때 인수분해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다음 2차식이 x-1을 임수로 가질 때 다음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는 걸 중3 문제집에서 한 적이 있어. 자, 그거부터 기억해야 돼. 나누어 떨어질 때 우리 이제 선행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하겠는데 나누어 떨어질 때 언제 공부한 거야? 인수정리예요. 맞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여기니까 원칙적으로는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이게 인수정리지. 맞지? 왜 인수라는 단어를 붙였어? 나누는 식이 원래 식의 인수라는 거를 이미 확인을 했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인수와 약수는 값은 똑같다고 얘기했다. 그냥 표기만 좀 다를 뿐이지 인수는 곱하기 개념이고 약수는 나누어 떨어뜨리는 나누기 개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문제집에서 x-1로 나누어 떨어진다와 인수로 갖는다는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만 다를 뿐 같은 숫자를 표시하는 거다. 의미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복습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왜 얘기했느냐?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자, 니네 앞에서 인수정리 공부했을 때 물론 이 녀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알아. 근데 이거를 다항식의 나눗셈 또는 인수정리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잘 들어? 원래가 우리가 여기 QX라고 썼지만 인수분해를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 이걸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다항식의 나눗셈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2차식을 잘 들어 x-1로 나누어 버리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몫이 누구야?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했을 때에는 목과 나머지를 찾았죠. 근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할 땐 몫에 관심을 가졌어, 안 가졌어? 어지간하면 갖지 않았어. 그래서 다 QX라고 니네가 식을 세웠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그럼 이걸 역이용할 거야. 역이용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라고 했잖아. 나 인수분해를 못했어. 인수 정리 때는 이렇게 표기했단 말이야. 몫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인수 정리가 아니라 인수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 분해가 되면은 인수를 다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곱으로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인수분해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까요? 목도 인수인 거 맞습니까? 맞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곱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인수 정리라고 얘기했고, 인수 정리도 어쨌든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다 보니까 몫은 어지간하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한 게 맞는데, 이걸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이 몫이 정확하게 뭔지를 찾았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중3 때는 이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기억나요? 다항식의 나눗셈 하지 않고 직접 찾는 방법, 이 식을 인수분해 하지 않고 찾는 방법 어떻게 했었어? 때려 맞추기였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게 1차식이 돼야 된다는 건 알죠? 맞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ax 플러스 b라고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알아. 이걸 무슨 얘기냐? 인수분해한 게 이거면 다 거꾸로 이거를 괄호를 풀어헤치면 당연히 이 결과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한 게 이거잖아. 이렇게 하는 건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건 전개, 곱셈 공식이라고 공부했단 말이야. 비포 애프터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가 나올까를 여기 있는 1차식에다가 a, b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추정한 거지. 중3거야 지금 말하는 거는.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여기에다가 어떤 x항을 곱해야지 x제곱이 만들어져. x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a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을 채우고, 전개된 상수항이 2잖아.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첫 번째 인수의 상수항과 두 번째 인수의 상수항을 곱해야지 전체 전개한 식의 상수항 아니야? 맞죠? 그럼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2 곱해야 되지. 맞냐? 지금 말한 거 계속 중3풀이야.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인수를 찾았어요. 중3 때는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걸 인수 정리로 바꾸게 되면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그럼 잘 들어라. 고등과정으로 바꿔볼게. 이걸 써먹으면 중3 때 했던 이렇게 하나씩 찾아나가는 건 되게 허접한 풀이가 되는 거야. 잘 봐. 이걸 고등과정으로 할 거야. 자, 인수정리죠. 인수정리죠. 근데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조립제법이 돼야 안 돼. 되죠? 따라서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1로 조립제법을 할 수가 있어. 당연히 나머지는 0이 돼야지. 그러면 이게 진짜 목 가짜 목 중에 뭐 나온 거야? 진짜 몫이죠. 이거는 최고차항에서 1이잖아. 따라서 x 마이너스 2가 나누기를 했을 땐 몫이지만, 맞지? 원식 입장에서는 인수고 인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얘보단 얘가 훨씬 편해. 근데 중학교 때 그래봤자 2차식밖에 안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땐 차수가 좀 높죠. 3차도 나오고 4차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직접 나누기 당연히 잘 안 하고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하는 이 방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차수가 높아서 그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훨씬 효율적인 거고. 어떻게 다 때려 맞출 거야, 차수가 높은데.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QX 자리에다가 뭐를 쓰니까 요게 QX가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괜찮니? 이해됐니? 자, 3학년 때 문제로 빗대서 쉬운 예제로 설명한 거야. 자, 근데 단원이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자, 보세요. 78번 같은 경우는 풀지 않을 거야. 78번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질 때 라고 했어. 자, 애초에 주어진 식이 이제 3차식이 됐어요. 3차식이 된 건 맞으나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라고 이해할 수 있나 없나? 인수로 간다는 얘기 내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라 얘기했죠. 따라서 이 문제는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뭐를 쓸 수 있다? 인수정리 쓸 수 있고 조립제법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조립제법 하면 그냥 나와. 자, 근데 차이점 앞에 잘 봐야 돼. 대표 문제도 그러고요. 79번도 그렇고요. 뭐가 다른지 알겠니? 이거 노트에서 얘기한 거야. 인수정리와 인수분해 차이점이라고 써준 거 기억나요? 인수정리는 x-1을 인수로 갔습니다 라고 인수 하나를 오픈해 준다 했어. 근데 인수분해는 77번이나 79번 같은 것처럼 인수를 찾으세요 아니면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럼 차이점이 뭐라고? 인수가 안 나와 있어. 차이점 느꼈어요? 인수가 안 나와 있다고. 인수가 안 나와 있다고. 그럼 안 나와 있는 이 인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가능하더라. 알겠니? 인수정리인데 인수가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 나와 있는 인수를 어떻게 찾을까? 에 대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결과만 내워. 야,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인수정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니? 사실은 우리 첫 단어부터 출발한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는 식 곱하기 곱 더하기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등식의 개념이라는 거를 시험 끝나고 했죠. 맞죠? 그 다음에 그 항등식 중에서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한정지어서 쓸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고 그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빵일 때가 인수정리라고 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잖아. 내용 다 연결되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항등식의 개념이 녹아 있는 거야. 뭐가? 인수정리까지. 근데 인수분해를 인수정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때 고등 과정에서 인수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등식의 개념을 계속 써야 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미안. 나누는 식, 즉 말하면 이 1차식, 이게 인수인 거잖아. 이 인수가 인수분해 문제에는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랬지? 그럼 거꾸로 이걸 어떻게 찾을까? 풀이가 뭐냐? 니네 인수정리여도 나머지 정리랑 풀이가 어땠어요? 똑같았잖아. 뭐 대입했어요?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했잖아. 맞냐? 내가 막 뭐라 했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했다고. 자, 그럼 이거 봐봐. x-1을 모른다 치자. 근데 x-1은 1 대입하면 0 되지. 그럼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x에다가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을 넣어봤더니 1이지? 당연히 다 날라가고 심지어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당연히 0이 돼야 안 돼. 되죠? 기억을 떠올려봐. 니네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 문제는 나눔을 당하는 식이 구체적으로 써있는 문제가 그닥 없었어요. 주어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라고 뭉뚱그려서만 써있지 fx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안 써있다고. 근데 인수분해 문제는 써있어야지. 왜? 식을 알아야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식 안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인수분해. 그러니까 써있긴 써있는데 반대로 뭐가 없어? 인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항등식 풀이의 기초인 수치 대입법. 즉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을 대입을 해버리면 무조건 0이 되지. 이걸 역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어떤 주어진 식이 있을 때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어. 그때 자 세모라고 할게. 그 f 값이 는 0이 되면 역으로 뭐를 할 수 있어? 왜 1 대입하면 0 되는 거였어요? 그게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이었기 때문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나누는 식은 원래 식에 뭐라고 공부했다고요? 인수라고 공부했단 말이야. 자, 숫자로 넣어볼까? 예를 들어 3을 넣었어? 주어진 식에다가. 근데 그 3을 넣었더니 공교롭게도 f 값이 0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야? 내가 뭔지 인수를 하나 찾고 싶은데 1차식인데 3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찾은 거지. 그러면 인수가 x-1이 아니라 x-3을 누가? 반드시 인수를 받는다 라고
역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수분해 문제는 식은 나와 있지만 인수가 뭔지 안 써 있어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문제는 식은 안 나와 있지만 인수를 또는 나누는 식이지 그러니까 나누는 식 또는 인수를 써줘. 위치가 바뀐 거야. 뭐가 나와 있고 뭐가 안 나와 있고 요것만 바뀐 거야. 근데 풀이는 어떻다? 똑같다. 왜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았다고? 는 0이 되는 순간 그 대입한 숫자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인수를 0 만드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3 대입해서 0 되면 그 식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져요? x-3을 반드시 인수로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인수 찾았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 할 때처럼 조립제법 하면 그냥 쭉쭉쭉 풀려. 알았죠? 근데 내가 왜 얘기했냐면 이것만 해요.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나누는 식을 미안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때려 맞춘다. 뭘 알아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이유를 얘기하면 모른다고. 그럼 뭐라고 한 줄 요약하면 되겠냐? 평등식으로부터 출발 다음식의 나눗셈으로부터 출발한 거지. 알았어요? 이게 뭉뚱그리니까 너 못 알아듣겠네. 그치?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왜 단원 구성이 평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음에 왜 인수분해가 나오겠어? 계속 써먹는 거야. 물론 복소수가 그 다음 단어인데 거기서부터는 좀 맥이 끊겨요. 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인수분해까지는 다항식의 계산부터 쭉 한 덩어리다. 그래서 책 보면 복소수부터 끊어져 있어. 아마 우리 RPM이 아니지. 얘가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색깔이 그러네. 다음이 방정식이라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거야. 결론 우리 지금 대단원 하나 한 거야. 이 책 기준으로. 그거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야. 복소수부터 이거 여러 가지 방식까지 있지. 다 연결돼. 다 연결돼 있어. 흐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시험 끝나고 합시다. 자 그럼 결론 우리 뭐 찾아야 돼? 인수분해 하세요. 문제는 인수 자체가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 나와 있는 인수를 무슨 개념을 통해서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적당한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으면 인수 하나를 꽁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시행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연습 그 개념 노트에 예제가 있었고 그거 쓰는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해주면 재미가 없는데 79번 하자. 자 어려운 게 80번도 살짝 어려워. 81, 82는 상이니까 당연히 어렵고 아마 이건 다음 시간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은 그래도 내 성격상 미리 안 못해주겠단 말이지. 집에서 열심히 고민해와. 자 79번 바로 하자. 자 다음 식의 인수인 것만을 고르세요. 인수분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였어? 그 식에다가 x에다가 적당히 뭔가를 대입해. 그랬을 때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을 때려 맞춰야 돼. 근데 옛날 문제랑 다르게 요즘 문제는 문항이 좀 쉬워져가지고 6가지 숫자 중에 하나 대입하면 어지간하면 돼요. 좋죠? 옛날의 기출문제 중에서 정말 비매너 문제지. 마이너스 7 대입해야지 인수분해되는 문제가 나왔어. 대입을 얼마나 많이 했겠니 이거 풀려고. 재수가 없죠 참 학교 선생님. 자, 얘 뭐 대입하면 되냐면 2 대입해보세요. 그 식을 px라고 할게. p2를 계산해볼래요? x에다 2 넣어봐. 8이냐? 8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a 이렇게 되죠. 자 그럼 a 날아가는 거 보이고 상수항도 다 어때? 날아가지. 그래서 0 됐어. 2가 뭐야? 이 식이 갖고 있는 인수를 0만 되는 값이라는 거죠. 따라서 px는 x-2를 반드시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1차식 근데 이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누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다음에 고민도 없이 이제 뭐 한다고? 1차식으로 나누었으면 조립제법 무조건 가능하거든. 그리고 이 논리가 진짜 좋은 게 뭔지 알겠니? 인수 찾기를 하는 거잖아. 이 테크닉을 통해서 맞아요.
될 때 강제적으로 초과차의 개수가 무조건 1이야. 따라서 뭐가 좋은지 알겠어? 가짜 먹기 절대로 안 생겨.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당연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립제법 하겠습니다. 3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지. 자 1차항의 개수에 분배하죠. 상수항. 자 그 다음에 합쳐 해보자. 조립제법 2대 2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식을 연관으로 1, 2 더하는 거죠. 자 2 곱해 그러면 6 마이너스 4이지. 맞아? 뭐가 이상한데? 뭐 계산도 잘못했나?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6이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식을 잘못 썼나? 1 마이너스 2. 아 이거 6이다. 잘못 썼다. 마이너스 2. 미안해. 8이 아니라 6이네. 개수를 잘못 봤어요. 자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6이지. 곱하면 마이너스 12. 당연히 여기 0이 돼야 돼. 왜? 인수정리를 통한 이수분해라 했잖아. 그럼 나머지가 0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다 보니까 여기가 0이 안 나왔다. 뭔가 잘못한 거야. 자 그럼 이거 무조건 진짜 뭐? 그러면 주어져 있는 px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x-2 인수 갖고 이게 몫인데 자 몇 차식이 되겠어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2차식이 되는 거지. 따라서 3-2a가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6a가 상수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일단 되는데 자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다 안 되니? 되니까 이러고 있겠죠. 어떻게 인수분해 할래?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건 중3 심화에서 있었어요. 상수항을 적당히 두 숫자로 쪼개봐. 그걸 더하는 게 1차항의 개수랑 똑같아요. 보여? 아니 3하고 마이너스 2하면 되잖아. 아니 더 써있잖아. 써있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더하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자, 따라서 진짜 인수분해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자 어떻게 쓰면 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a로 되는 거죠. 이것까지 해야 완벽하게 한 거야. 자 그럼 인수 찾으래. 기억 리을 더 있냐?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2번 정리. 근데 제1 숫자 생기게 되면 아? px는 1x 맞아요. 뭐라고? 이게 왜 그렇게 생겼네요? 내가 중간에 지웠잖아. 이게 아까 9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지웠어. 근데 무시해. 자 올려줘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더워? 이런 씨. 배고파요. 빨리 접어. 방학 때 오랫동안 나가 있어도 돼요. 해야지 원래는. 방학 때는 똑같아. 6시 20분부터 10시까지 수업할 거고 얘네는 셔틀 타고 오면은 6시쯤 아마 도착해 있을 거고. 기억나지? 겨울방학 때 미리 와 있었잖아. 그 전에 와서 공부하다가 올라오면 좋지. 방학 되면 스카 조용할 거야 또. 그 더운 여름날에 걸어올 수는 태워달라 해 엄마 보고. 괜찮아요. 대낮에 걸어오려면 힘들 텐데 차가 없어? 차 타자니 애매한 거다가. 있는데 안 들어요. 뭐라고? 차가 이제 응. BMW로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마을버스 같은 거. 타는 걸 보이죠. 택시 타는 되려면 돈이 많이 타자니 너무 아깝지 않아? 네. 기본 요금이 그래도 어차피 갚은 무조건 기본 요금이긴 할 텐데. 왜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부르면 안 잡혀. 왜 그러냐면 아저씨들이 그 콜을 안 눌러줘. 돈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도 집 근처 역 가려고 한번 불러본 적이 있는데 아무도 콜 안 받아줘.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자, 다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21번 유형이야. 알았죠? 꼭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22번 유형은 그냥 내신 문제인데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대칭인 4차식에 개수가 대칭인이라고 써있지? 나중에 이걸 뭐 명칭이 대칭형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좀 나중에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뒤로 쭉 가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지금 방정식인데 별종 형태인 걸 공부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방정식 중에서 상반 방정식이라는 유형이 있어. 근데 그 풀이가 지금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 자, 그럼 방법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노트 정리한 거 아마 있었을 건데요. 일단 대칭형이 무슨 뜻이냐를 봤을 때 홀수차, 짝수차 네 두 종류가 있어. 근데 우리 바이블에는 x에 대한 5차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4차식까지밖에 없죠. 그러면 일단 책에 있는 것만 오늘은 할게. 이게 5차식일 때 4차식일 때 풀이가 조금 다른 게 있거든. 근데 짝수차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특징이 어떠냐면 개수 보세요. 개수 한 5개지. 내림차순으로 정리돼 있지. 그러면 뭐가 특징이냐면 센터에 있는 항이 누구야? 이거지. 센터에 있는 항. 그럼 센터 기준으로 좌우를 봐봐. 대칭이죠. 개수가 똑같죠. 이걸 대칭형이라고. 그러면 홀수차는 어떠냐? 노트에 홀수차 있었니 근데? 내가 뺀 거 같은데. 아마 있냐 없냐? 내가 영상을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홀수차 대칭형, 짝수차 대칭형 이렇게 나눠서 필기해줬어요. 당신에서 말하죠. 이건 있었니? 짝수차는 있었어? 이거 자체가 없었어? 인수분해 인수분해 쪽에 아예 안 써있어? 보기차시 다음에 활용에는 도형 문제밖에 없지. 그럼 이거 아예 없네 그러면. 없는 거 같아. 인수 정리용은 그 다음에 내림차수 치환 없어요. 없구나. 그러면 잘 들어. 이건 뭐 노트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할게. 없나 보다. 뺐나 보다 내가. 없는 거 같아. 이건 내신 문제라 안 주네. 그냥 방법만 알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얘가 센터에 있지. 일단 개수만 잘 봐. 이렇게 대칭형으로 개수가 배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대칭형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계산하는 방식은 센터에 있는 이 녀석으로 전체식을 묶어. 근데 다 묶는 게 아니라 문자로만 묶어요. 이유는 해보면 알아. 자, x제곱으로 전체를 묶어. 그러면 자, 계산을 알죠? 묶는 숫자로 나눠주는 거잖아. x제곱으로 각각의 항을 다 나눠. 그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얘랑 묶어. 묶는 게 아니라 대치를 해.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다음에 얘랑 묶어. 근데 7로 묶이지. 그 다음에 얘는 냅둬. 저렇게 한 이유는 대칭형인 경우 센터에 있는 문자로 묶으면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무조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내신 문제.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쓸래? 이거 중학교 거죠. 2개 있죠. 둘 중에 뭐 쓸까요? 플러스 있는 걸 쓸 수밖에 없지. 왜? 아니 그래야 이거 곱셈 공식 변형 중에 플러스 공식. 왜 했어 이거? 치환할 수 있지. 똑같은 부분이 생기는 걸 일부러 유도한 거야. 방법만 알면 된다. 자, 따라서 뭐 할 거냐?
원래는 치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도 돼. 자, 근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대괄호만 보세요. 대괄호가 어떻게 돼 이제? t로 바꿨잖아. t제곱 y 플러스 7t 플러스 6이지. 대괄호 안에 있는 게 t에 관한 2차식이 됐어. 자, 우리 치환의 목적이 뭐였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잖아. 인수분해 되지 않니? 1 곱하기 6. 어? 네. 이것조차 규칙이야. 인수분해가 다 돼. 그럼 인수분해 못하거든. 자, 그러면 국룰이 있잖아. 치환한 문자 답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네. 원래 주인을 집어넣어.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조금 거시기한 게 있다. 뭘까? 왜 그럴까? 미지수가 인수분해 더 안 돼요. 안 되는데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다항식이 아니라고 했지. 얘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x 곱하기 x 아니냐?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씩 집어넣어. 왜? 이게 싫은 거야.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x를 하나씩만 분배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괄호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괄호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는 여기까지 해요. 몇 번 풀어보면 그냥 풀려. 자, 그래서 일단 형태부터 봐야겠지. 이런 식으로 대칭형인 경우 센터에 있는 문자를 묶은 다음에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문제 풀면은 그냥 연습돼요. 이 정도면은. 내가 아마 이거 내신용이라 중요하지 않아서 개념에서 뺀 것 같아. 아마 보기차식까지 설명하고 인수정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만 있었죠. 도형 문제. 자, 정리 좀 해라. 근데 그러면